자, 첫 번째는 이제 강재훈 운용력께 질문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유튜브로 NC소프트를 올려주셨습니다. 이강훈님이고요. 63만 4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전부 다 들어가신 상황입니다. NC소프트 현재 상황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잘 갑니다. 5.42% 상승 중이고요. 68만 원 선에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뭐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건지 아마 그런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고 기관도 오늘까지 해서 3거래일째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NC소프트입니다. 게임주. 강재훈 운용님,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인셉트 말씀드리기 전에 최수찬 전문가 얘기했던 부분 다시 한번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은데, 지수가 2,000을 본다고 해가지고 시장에서 그 구간에서 크게 또 무너진다? 2,000짜리 갔다 무너진다 이런 거 아니고요. 시장에서 지금 그동안 못 올라갔었던 뭐 자동차라든지 IT가 움직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 실제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의 그 싸움이 된다라고 봐야지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2천이라는 자리 때 오게 되면은 개인 투자들이 왜 1950 이 구간대 올 때마다 매기가 약해지고 거래소에서 거래 대금이 축소가 되느냐? 시장에서 이 정도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 그러니까 2천짜리 오게 되면은 오히려 시장에서 빠질 거다, 맞고 떨어질 거다. 이 관점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거래소가 상대적으로 못 올라왔던 가장 큰 배경 자체는 수급이라는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하는데, 수급에서 우선은 외국과 기관, 특히 이런 프로그램 매도가 같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수 상승을 눌렸던 케이스였고, 이 부분이 바뀔 때는 오히려 시장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개인들이 많이 올라갔던 만큼 던지게 된다.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바꾸고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렸는데,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 자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양호하다고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 차별화가 또 필요한 그런 과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에서의 이제 구체적인 부양책이나 여러 가지 나올 때 국내 증시의 차별화가 얼마큼 나올 수 있느냐, 나중에 그 싸움은 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지수가 사실 2천이라는 자리 때는 그러니까 수치상에서의 의미를 가진다 정도가 되는 거지, 그 자리 때 갈 때는 적극적으로 팔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상대적인 부분인 건데, 상대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보게 되면 그동안 상승을 많이 했었던 음식료라든지 내수 관련된 유통이라든지 오히려 이런 쪽에서가 차익이 떨어진다, 이런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차익이 떨어진 만한 데는 당연히 떨어진 것이 맞는 것이고, 그리고 반대대로 시장에서 그동안 상승 못했거나 그리고 시장 자체가 글로벌 경기가 재개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현재는 내수란 관점보다 오히려 수출이 괜찮다는 측면에서 외국인들도 국내 증시에서 시가총액 상위라 이런 걸 때 최근 들어서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종들이 올라오긴 했지만, 역시 IT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은 지금 구간에서 마지막 여태까지 못 올라갔던 만큼 한번 움직인다가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까지는 얘기를 하고 종목 진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강재훈 운용력께서 추가적으로 좀 더 시황과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최수창 전문가님도 이와 관련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뭘 얘기할 수냐면, 외바닥에서 우리가 지수 잠깐 보시면 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분명히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우리 3월 19일부터 반등을 계속 이어오는데, 코스피 대형주들은 다 올라왔다고요. 근데 못 올라온 게 사실상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가 가장 더딘 상승폭이에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코스닥을 좀 보셔야 되는데, 코스피는 3월 9일날 빠졌던 자리까지 거의 올라왔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간다고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이 코너에서 강원용하고 저하고 꺾는 거 없이 계속 끌고 올라오는 자리였잖아요. 한 번도 꺾은 얘기 없고. 그런데 코스닥을 잠깐 보시면, 코스닥은 무려 3월 9일날 빠졌던 급락을 회복하고도 또 점프업해서 올해 사상 최고가를 이제 거의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 게, 코스닥은 바이오가 비중이 많잖아요. 제조업 비중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에서 바이오에 관련된, 코로나에 관련된 뭐 인상이다, 뭐다, 그 키트다 해서 전부 점프업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실적 모멘텀이 안 나와도 그냥 기대 심리로 점프업을 했기 때문에 코스닥의 지수가 더 강한 것은 실적 모멘텀이나 실적이 더 좋아서가 아니라 엄연히 거품이 더 껴있는, 다시 말하면 거품이라도 프리미엄이 껴있는 상승에 나온 거다. 그렇다면 코스닥이 전고점을 돌파하고서 흔들리나 안 하고 흔들리나 충분히 흔들릴 명분이 많은 거고, 코스피 200이나 코스피는 대형 우량주 제조업이나 우리나라 경제 중심이 있는데,
1분기 실적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았네. 근데 2분기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상승 랠리로 돌파를 해서 안착하고 싶다면 안착하는 과정을 확인하고 싶은 심리 구간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에서는 단 한 번도 꺾은 얘기 없이 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요하도 가지, 인버스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얘기했는데, 이제는 이 시점에서는 60일 이동평균선 만난 이 시점, 종합주가지수가 이 만난 이 시점에서는 대다수의 종목들이 다 만났다고요. 그럼 뭐냐면 주도주가 어떤 건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어요. 뭐 자동차일 수도 있고 디자인 잘 나왔으니까 핸드폰이 잘 팔렸어요.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데 눌렸다가 진짜 주도주가 나오는 거는 현재 외바닥에 나온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게 진짜 주도주인지는 저는 확신은 못합니다. 눌리는 과정 보고 다시 한번 2차 상승 돌아갈 때 강하게 나오는 게 그때 그것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외바닥에서 치고 올라온 모든 종목군들, 그럼 LG노텍은 더 올라니까 LG노텍 주도주입니까? 아니면 삼성 SDI가 지금?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흔드는 확인 과정이 이제는 나올 때가 됐으니 이 확인 과정 이후에 주도주 찾기를 하는 게 더욱더 저는 현명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최수정 전문가 말까지 들어봤습니다. 예, 강재훈 의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종목 상담은 더 하고 싶은데 예, 짧게. 그러면 종목 상담 안 되나? 괜찮아요. 짧게. 자, 간단하게 할게요. 예, 제가 짧게요. 외바닥에서 상승했다는 부분은 사실 이게 차트상에서 보게 되면 외바닥 이후에 반등이라는 부분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차익 실현이 한번 떨어지는 과정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일봉사에서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또 하나가 앞전에 시장이 무너질 때 그때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전에 시장 자체가 비이성적으로 무너졌다는 게 가장 크지 않을까 싶은데 비이성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국내 증시는 이제 해외 증시와 좀 차이가 났던 거가 고점 자체가 틀렸었고 그리고 그동안에 하락했던 기간 자체가 틀렸었는데 이제 일봉상이나 우리가 이 비이성적인 부분으로 급락했던 부분을 실제로 빼버린다가 되면은 원래 정상적인 흐름으로 갔었다면 시장에서 이런 과정을 겪어서 가거나 이 과정을 겪고 갔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차익 실현은 당연히 많이 올라간 쪽에서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최수찬 전문가가 얘기했었던 주도주가 그다음에 뭐냐라는 부분도 당연히 좀 더 있어야지 윤곽이 드러난다가 될 것이고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빠진다가 될 때 실제로 빠질 수 있는 폭 자체가 얼마가 될 거냐 이 부분입니다. 그럼 지수가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놓고 볼 때 ITI 특히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전히 전체 시가총액에서 3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쪽에서가 지금 현재 올라간 폭이 적었던 만큼 빠질 폭도 크게 못 나온다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럼 지수를 끌고 내려갈 게 뭐가 있냐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수 자체로는 크게 빠질 자리는 없다라는 쪽은 동일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돌파하고 나와서 GTS를 밟고 차익 실현 소화하고 이 과정이 좀 더 있을 것이다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시황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 의견을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나머지는 시청자님들의 선택에 좀 담긴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벌써 23분 지났어요. 예,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죠. 자, NC소프트입니다. 63만 4천 원 좀 잊어버리셨죠? 예, 비중 100% 이강호님의 종목입니다. 강재훈 운용영님부터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프트는 대표적인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 첫 번째가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서의 오히려 수혜주. 그 다음에 언택트 관련해서 수혜주. 이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본업 자체도 뭐 이익을 굉장히 잘 내고 있는 그 상태인 건 변함이 없다. 이미 이제 2018년도부터 시장에서는 이제 NC소프트가 어떤 과정을 겪었냐면 예전엔 성장주였었는데 지금은 성장이 아닌 방어주 개념까지도 시장에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주가는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는 이제 비중도 많으니까 최소 절반 이상은 정으로 내시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단기적으로 이제 한 68만 원짜리 때 현재 가격대 정도인데 지금 가격대부터 한 69만 사이에서는 비중을 좀 축소하시면서 가시는 쪽을 말씀드리고 싶고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이제 언택트라든지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다시금 이번 주에 또 재점화가 좀 되긴 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완화되는 국면이라면 오히려 이쪽에서는 차익 실현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NC소프트 관련해서 강제로 운영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최수장 전문가님은 이 게임주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게임주는 딱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 법 개정에 있어서 갑자기 기억나네. 웹보드 게임들. 그래서 웹보드 게임들의 그 한도라든가 일종의 완화되는 규제에 있어서 웹보드 게임을 하는 업체들이 최근에는 좀 움직임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맞고 고스톱 국민 게임 그거 관련된 기업들이 있죠. 게임 웹보드 게임 업체들 네오이즈라든가 또는 NHN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일단 정책적으로 좀 기대감이 있어서 움직이는 거라고 봐야 되겠고요. 메인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언택트 얘기 나오면서도 계속해서 분위기 자체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가의 끝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히 지금 대형 게임사인 메인소프트와 그다음에 웹보드 규제 완화에 따른 그 업체들은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도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업황 정도로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NC소프트와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의견들을 좀 들어봤습니다.